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JTBC에서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할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되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물론 청와대는 그 보도를 부인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와대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는 없다. 아직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나온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러한 내용을 내보낸 바로 그 시간, 그때까지는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믿어야 하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그 뜻의 차이를 이해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우리나라는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일 2시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는 없었다, 아직은 이라고 한다면 1시간 50분 전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밀히 따져서 청와대의 발표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니까 일반에서는 그것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인가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연료가 핵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고 그 핵폭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었겠죠. 지난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CNN의 핸콕 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핸콕 씨는 물론 CNN 직원이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죠. 핸콕이라는 이름은 아주 유명하죠. 전직 칠무해, 그리고 대단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미인에다가 매우 오만한 그런 여왕이 핸콕이죠. 그러나 CNN의 핸콕 씨는 그 칠무해 핸콕하고는 많이 그 인상도 다르고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 인터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그 대한민국이 그 비핵화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다뤘던 이야기,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것이죠. 대한민국 그 전문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하는 또 일반 국민이라든지 그렇게 모두를 상대로 했을 때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 1번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번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2번,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같은 2번으로 그러므로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1번에 대한 2번이라고 하는 방안이 나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1번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2번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 1번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야기를 CNN은 하이라이트 스토리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을 비핵화하겠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한을 비핵화하겠다.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 우리가 앞에서 청와대의 발표문을 들을 때에도 그 아직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라는 그 어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핵 보유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핵무기 보유, 이거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비핵화하겠다고 한 이야기하고 결코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이 두 가지는 이럴 때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두 가지가 다 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변호사들은 변호사 화법이라는 것을 쓰지요. 그러면 문재인 씨는 변호사 화법을 잘 쓰겠지요. 또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더라도 그 변호사 화법을 쓰는 것이 아주 그 사람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의 화법, 그것을 우리가 문재인 화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용 문제가 중요한 그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이죠. 이 문제를 잘 풀어야 국민의 생활이 당장 보장이 되고 또 국민이 먹고 살아야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 문제 가운데 현재 매우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대립입니다.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양자 사이에 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그 사이에 격차가 크다. 이렇게 되어서 항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입장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세세한 부분을 따지면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그리고 대단히 많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대표적인 특징, 그것을 한번 짚어본다면 고용의 형태, 그 중에서도 고용기간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단기 고용의 형태에 해당되고 정규직은 장기 고용의 형태에 해당됩니다. 편한 말로 설명을 하면 가령 비정규직이 2년 계약 방식이라고 한다면 정규직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스스로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퇴직할 때까지의 계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기간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구나. 왜 그 많은 특징 중에 이것을 잡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문재인 화법이 이 부분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없는 계약직,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제도이고 이것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이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기 고용 형태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또 비정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용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 이런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무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고용기간의 형태로 보았을 때 그것이 비정규인지 정규인지 구분이 모호해지죠. 그것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 내부에서나 혹은 그들을 밖에서 보게 되는 조직 외부에서나 똑같이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한 것은 2년 계약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생기면 비정규직 대신에 무기계약직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드는데 성공한 셈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아주 조금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가 만일 많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겠죠. 취임한 지 겨우 100일 만에 말입니다.
CNN 인터뷰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땅에 핵무기가 들어오고 핵무기 관련 시설이 설치되면 안 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 흔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김정은의 그 도발 위협이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슬프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이 김정은의 핵도발, 이것이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한 그 위기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인들은 김정은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가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인기가 있고 없는 것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그래서 어떻든 전 세계는 김정은의 세력을 꺾어 놓는 것, 심지어 김정은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대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이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략자산, 전술핵 이런 것들을 들고 있죠. 서울경제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경제뉴스는 미 의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략자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략자산에는 전술핵 폭탄, B1, B2, B-52 전략 폭격기와 잠수함, 수상함정에 실린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서울경제뉴스 자체에서 좀 더 광의의, 그러니까 넓은 뜻으로 전략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F-22, F-35 전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뜻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인의 뜻이기도 한 것이 현재 이러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러한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각종 그 전문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또 강대국들이 현재 그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 비핵화를 자신의 의지라고 내세우고 있고, 대한민국의 땅에 핵무기 관련 시설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것이 거의 신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전 세계인이 참을 수 없게 몰아붙여서 어느 누구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억지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화법으로
아주 깔끔하게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술핵을 간단하게 배치하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인식의 방법, 그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인식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이 가설을 따라가 봅시다. 우선 첫째, 미국령인 괌에서 전술핵 폭탄을 미군 비행기에 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괌이어야 하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 땅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군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미군 비행기하고 주한미군 비행기는 다릅니다. 명령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군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실어 놓고 둘째, 전술핵을 탑재한 미군 비행기가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군 비행장으로 날아와서 착륙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비행장 안에 미국 본토의 미국의 비행기가 와서 착륙을 했죠. 셋째, 그렇게 진짜 미군 비행기, 주한미군 비행기가 아닌 진짜 미군 비행기를 주한미군 비행장에 아주 잠시 세워두는 겁니다. 착륙한 채로. 말 그대로 잠시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차를 주차시켜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편한 자리에 잠시 그냥 세워놓고 화장실만 이용하고 떠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전자처럼 그 차는 바로 떠날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를 한다든지 긴 시간 이용하는 사람처럼 뒷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미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비행장에 착륙해서 있기는 하는데 곧 떠날 수 있도록, 바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상태를 풀어놓지 않고 그 상태로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어휘는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떠날 의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전술핵을 실은 미국 비행기가 주한미군 비행장에 잠시 착륙해 있는데, 그렇지만 단지 기한이 없는 무기한 잠시로서 착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것은 잠시 착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착륙한 것은 비행기일 뿐이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주한미군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 비행기가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축제를 위한 오색 풍선이 실려 있는지, 아니면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칼라 연기가 실려 있는지,
아니면 전술핵 폭탄이 실려 있는지 상관할 것이 없는 게 그 비행기는 짐을 풀어놓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날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무엇을 싣고 있든지 밖에서 보면 단지 남의 나라 비행기이죠. 주한 미군의 비행기면 대한민국에서도 그 업무라든지 관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야 하죠. 그러나 미국 비행기, 남의 나라 비행기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핵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전혀 전술핵이 설치되지도, 그러니까 배치되지도, 땅에 내려앉지도 않은 것이죠. 게다가 핵 억지력도 완벽하게 강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문재인 화법에 의하면 현재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문제, 이것이 뜻밖의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비핵화를 한다는 그것을 표방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비핵화한다. 비핵화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비핵화를 강조했죠.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머무는 것으로서, 잠시 머무는 것으로서 그 핵 억지력은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비핵화도 달성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